자,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하나씩 좀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역시 주제가 좀 나뉘었는데 네. 부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 먼저 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가 본인이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일찍이 느껴서 20살 때부터 코칭을 시작했더군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도자 쪽으로 네. 전환을 한 건데 이거는 프랭크 감독이 선택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년 이상 뭐 1군이나 아카데미 팀을 통해서 코치직을 맡아왔는데 첫 감독직이었던 브랜비부터 시작해서 브랜포드에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레비, 뭐 비나이, 벤카테샴 그리고 랑게와 같은 요한 랑게와 같은 토트넘의 수뇌부와 브랜포드 측이 긍정적인 미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선임됐다라는 그 과정을 좀 밝혔었고요. 토트넘의 구조와 세부 사항들 진행 과정까지 설명을 받았다. 내 아이디어와 일을 하고 싶은 방식, 팀과 구단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한 대화까지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입니다. 나는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강조해서 얘기했다.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단과 함께 조직이 잘 돼서 팀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해요. 뭐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그 조직에서 잘 네. 이루어지는 경우가 성과가 좋은 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저는 종합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 팀인 브랜트포드는 시스템과 특유의 그 스카우트 시스템과 여러 가지가 아주 데이터적으로 이루어지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으면서 헤드 코치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토트넘은 그 시스템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지원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가가 토마스 프랭크의 성패에 꽤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황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브랜포드에서 썼던 통계 프로그램 이거는 그 구단주의 소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거예요. 네, 토마스 프랭크가 팀을 옮겼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없습니다. 토트넘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마스 프랭크가 원하는 데이터, 통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브랜포드는 이런 통계 데이터의 노하우가 다른 유럽 클럽 대비 메가 클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브랜포드가 개성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토트넘이 과연 그만한 데이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물론 그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예산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클럽일수록 그런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클럽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한 시스템이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들의 체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 왔던 이 쭉 레비의 행보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어느 정도 맞을지에 대한 약간 우려와 물음표. 네. 그게 이제 잘 맞아 들어가면 프랭크 감독의 어떤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토트넘 구단도 어쨌든 이 인터뷰를 통해서 프랭크와 같이 동행하면서 팀을 잘 운영하는 것, 이 부분의 중요성을 느끼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전술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운영 기조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포부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전술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내 의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다.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을 좋아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토트넘의 역사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스쿼드 내에 공격적인 재능을 보유한 선수가 많고 지난 한두 시즌을 봐라. 선수들 득점력이 매우 훌륭했다. 나는 공격 축구를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할 거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프랭크가 얘기를 했죠. 본인 축구의 특징을 얘기를 한 거죠.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 본인의 철학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근데 뭐 그건 있어요. 나는 밸런스와 완성도를 중시한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수비지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코멘트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공격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재밌는 축구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맨투맨 마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팀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도 창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신념을 선수들에게 불어넣겠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가 나온다면 그래. 이해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로파리그를 딴 업적을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그는 전술적으로 공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선수만을 많이 배치하는 네. 라인만을 높이는 네. 그런 좀 너무 과격한 이 전술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근데 프랭크 감독은 브랜트포드에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체계를 그래도 갖출 수 있는 맞아요. 압박의 체계, 좁은 간격 유지라든지 이런 대형을 갖출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스쿼드다. 훌륭한 잠재력을 보유한 팀이고 어떻게 플레이하고 팀을 구상할지 이미 보유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이미 스쿼드 분석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죠. 네, 재능 있는 선수는 어린 선수를 포함해서 뭐 기존의 경험이 있었던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랑케를 언급했어요. 솔랑케 능력을 정말 좋아한다. 그가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콘텐츠를 찍으면서 이제 솔랑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응해서 얘기했던 게 아이반 토니였거든요. 네. 물론 좀 그 불미스러운 일로 토니가 이제 좀 그렇게 됐지만 토니는 브랜트포드와 그리고 프랭크 감독과 있을 때 잉글랜드 리그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상당히 짜증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랑케가 사이즈는 더 좋아요. 그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솔랑케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벤탄쿠르, 메디슨에게도 더 많은 걸 끌어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감독이 딱 얘기 들으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아 됐다. 네. 나 됐다. 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예를 들면 비수마가 벤탄쿠르 이름 얘기 먼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의 능력도 더 끌어내고 싶고 어린 선수들 마찬가지다. 베리발, 그레이, 오도베르, 우도기까지 정말 우수한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이고 오늘 언급하지 않은 선수들과도 함께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랜트포드 때 선수 육성에 꽤 일가견이 있었죠. 좋았어요. 네,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고요. 결과 포부에 대해서는 항상 승리를 바라고 선수 개인의 발전이 중요하다. 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모두가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뭐 시련도 있겠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팬과 팀 사이의 관계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홈 경기장을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브랜트포드의 홈구장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률도 승률인데 잘 안 졌어요. 물론 크게 패배하는 경기가 두어 경기 기억이 나긴 하지만 지난 시즌 일정 기간 동안에는 홈 무패 막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게 명문 클럽들이 대부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가 지금 그 아성이 좀 무너졌지만 정말 압도적인 홈구장이었을 때 안필드 말할 것도 없죠. 스탠포드 브리지 첼시도 그랬었죠. 어마어마한 이 무패 기록이 있는데 홈에서 강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 팀이 결국 좋은 팀이고 우승권 팀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의 성적이 꾸준하진 않았잖아요. 반등을 꼭 해야 될 토트넘이 될 것 같고요.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이야기 인사도 건넸는데 유로파 우승 축하한다. 포스테코글루는 항상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와 스태프들이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승의 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제 그 누구도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위너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제 승리자들이다. 앞으로 더 많이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그 야민님이 현지 팬들이랑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준 콘텐츠가 아마 곧 나갈 거긴 해요. 다른 종류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특히나 선수단이 포스텍의 이 아웃에 대해서 조금 받은 데미지 혹은 아니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결국엔 그걸 좀 아우르겠다는 거죠. 포스텍 칭찬해주고 그리고 요 유산을 가지고 선수들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 종류의 내용의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뷰가 딱 공개가 되고 아무래도 로메로와 손흥민 사실 두 선수는 지금 혹시 뭐 팀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주장단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선수들을 언급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은 거 무슨 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도 좀 있거든요. 뭐 사실 선수단이 몇 명인데 다 언급을 하겠어요. 단 그건 있습니다. 언급 안 한 선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언급한 선수들은 약간 한심을 노릴 수 있다. 그렇죠. 본인들은 됐다. 난 잔류 펜타클로게 뭐 이런 그렇죠. 주전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언급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막 중요하진 않은 거라 저는 좀 보고 다만 사실 소니 그리고 로메로가 이적설에 계속 주인공들이었던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주목해서 볼만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때마침 로마노가 둘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여름 로메로를 토트넘에서 영입해 오는 건 정말 어려울 것이다. 레비 회장이 로메로를 남기는 걸 원하고 있고 프랭크 감독 역시 로메로를 핵심 선수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로메로에 대해서 잔류의 청신호가 밝혀 커졌다라는 걸 로마노는 이야기를 했고요. 로메로를 이적시키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적료가 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로메로만한 센터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세일하지 않는 나포 세일의 이 스탠스를 갖는 것도 당연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손흥민 거취는 결정된 바가 없다. 특히 선수 본인의 결정이 아직 모른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고, 선수 본인이 프랭크 감독과 먼저 대화를 나눈 뒤 결정을 내리는 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토트넘에 남았으면 손흥민도 토트넘에 남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손흥민에게는 사우디 측 관심도 강하게 붙어있다. 뭐 사우디 뭐 세계 클럽이 모두 다 지금 관심을 표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토트넘에 남았으면 손흥민도 토트넘에 남았을 것 같다. 이건 로마노의 사견입니다.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로마노의 생각이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유는 되는 게 그만큼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관계가 가까웠다, 좋다, 좋았다. 진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승이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이 아쉬워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서 이렇게 추측을 한 건데, 근데 얼마나 그 이전 감독과의 관계가 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포스텍이 무리뉴급 감독이고 펩급 감독이라 어느 팀으로 옮겨서 경쟁력 있는 팀으로 갔는데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포스텍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라고 보고, 아마 여러분 많이 최근에 그 또 링크를 보셨겠지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거취는 한국 방한 아시아 투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당연한 얘기인 게, 보통 그런 그 아시아 투어와 관련해서 어떤 나라에 방한을 하고 그 클럽들과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계약서가 진짜 세부 조항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선수 몇 분 이상 출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선수이기 때문에 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다고 하면 거취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가 나온 게, 토트넘은 계약 연장에 대한 어떤 그 오퍼를 했는데 손흥민이 그 연장을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옵션만 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흥민이 내년까지 뛰고 난 다음에 FA로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추정의 단계고, 또 반대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분명 재계약 요구를 했겠지만 그 연장 계약에서는 주급 삭감이나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손흥민이 그걸 받은 게 아니라 플러스 1만 발동시킨 거다. 근데 이거 역시 우리의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긴 어려우나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떠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로마노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중요한 건 투어 기간 동안에 아마 구단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프랭크 감독과 축구적인 어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마 손흥민 선수가 뭐 바로 프랭크와 만나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은 시즌이 쉬고 있으니까 프랭크와 만났을 때 그 이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거치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자, 제자 은베모의 토트넘 영입 이적 가능성은 혹시 있을지를 봤는데, 프랭크와 계약하자마자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은베모를 논의하긴 했대요. 근데 여전히 은베모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맨유가 앞서 있고, 지금 브랜포드와 맨유의 이적료와 관련된 이견차, 이게 지금 계속 협상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느낌으로 은베모는 맨유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본인 자체가 은베모를 맨유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맨유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레비가 최근에 포스테코글루를 한번 또 언급을 했거든요. 우승한 후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한 건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 구단에게 있어서 올바른 결정이 될 거라고 믿고 엔지를 선임하고 기다려준 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과 퍼레이드 정말 멋진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우리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레비 회장이 밝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 이상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당연히 얘기는 이렇게 하죠. 누가 그러면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티켓만 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레비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운영해 왔던 것은 굉장히 좀 숫자에 치중된,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성적이 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득을 남기려는 그림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과 해석이 좀 되는 행보가 많았는데, 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최근에 또 토트넘의 이 숫자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플러스를 낸 게 아니더라고요. 스포츠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비 회장 인터뷰나 프랭크 감독의 지금 인터뷰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네.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